5살 여자아이가 납치됐다가 18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배에 무참하게 살해한 살해 사건. 참 귀엽게 생겼다. 대한민국 유일 안전 프로그램 재난탈출 생존왕 MC 김수. 이광용입니다. 6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2021년 이제 거의 절반이 지났는데 친구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시간 너무 빠르다. 어제 아래께 해돋이 간다고 진짜 벌써 6월달이에요, 6월달. 아 근데 정말 시간이 빠르긴 한 것 같은 게요. 이 전동 킥보드 개정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일단 계도 기간은 이제 지난 거네요. 네. 그죠? 이제 걸리면 이제 큰일 나네요. 걸리면 이제 나가야죠. 네네네. 아직까지 여전히 이렇게 헬멧도 안 쓰고 막 인도 주행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네. 그래서 나도 그렇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똥망치 들고 가면 나가서 혼 좀 내고 막. 진정하시고요. 예, 일단 호통의 명수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것. 고속도로는 물론 도심에서도 자신을 힘듭니다. 아이고야.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가 꾸준히 늘어왔는데요.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무려 897건으로 3년 만에 6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됩니다. 5월 14일부터 전동 킥보드법이 새롭게 개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안전 장비는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요. 인도가 아닌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타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끌고 가셔야죠. 그리고 절대로 2명 이상 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이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한 사람. 보통의 신 나와주세요. 야야야 헬멧 써! 좀 밀면서 자 지난주 박명수 씨가 전동 킥보드를 직접 타봤었죠. 이거 진짜 위험해 이거. 아우. 전동 킥보드가 왜 위험한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저게 시동만 걸리면요. 가속이 엄청 빨리 돼요. 그렇죠. 와, 저렇게 빠르다고? 28km예요. 엄청 빠른 거죠.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 킥보드는 차도 오른쪽 끝 차선에서 타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구간에는 사실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네, 전동 킥보드는 과속 방지턱이나 요철 노면에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확률도 굉장히 높죠. 야야야 헬멧 쓰라고 야! 면허 있어요 없어요? 박명수 예, 예. 오셨다 그래가지고 예예. 빨리 보고 싶어서. 아 정말 킥보드를 타시게 됐는데 이게 지금 재밌게 타고 계셨는데. 아이고 아빠. 자 오늘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호통의 명수팀에 어느덧 찾아온 밤. 그 밤을 수호하기 위해 나타난 한 사람. 잠깐. 이제 등장 욕심 내는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 한 대로 도로 위 수백 대의 차량을 진두지휘하는 카리스마.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죠. 문경희님이 인기 스타가 됐어요. 되게 스타예요. 네, 실제로 보면 되게 멋있으세요. 이렇게 어두워지면은 예. 아무래도 더 큰 사고의 발생 염려도 있고 혹시 모를 술을 드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싶어서 이게 이렇게 진짜 위험하구나. 부탁드렸습니다. 예. 저녁에는 아무래도 술자리가 많잖아요. 그럼 그렇지 뭐 밤이면. 네, 그런데 운주 후 아무 생각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음주운전하고 똑같죠. 똑같은 거죠, 똑같죠. 맞아요. 저기요. 아이고 이거 저기요?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보이네 또. 예. 아유 헬멧 안 썼죠? 지금 헬멧도 안 쓰시고요. 네, 인도로 주행하셨고 면허증은 소지하고 계시죠? 면허증도 소지 안 하고 계세요? 면허증 없어요? 네, 실제로 없이 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행히 그 자리에서 일단 바로 반납했습니다. 자, 두 명이 함께 탄 전동 킥보드가 다가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네, 선생님들 지금 안 되죠. 헬멧도 안 쓰시고 횡단보도 주행하셨고요. 이거 2인이서 타면 안 되는데 지금 다 어기셨거든요. 지금 혹시 법 바뀐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아니 근데 이제 헬멧은 6월 13일인가? 뭐 개도 기간이 있다고. 개도 기간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계도 기간이 지키지 말라고 만든 게. 월급이에요? 진짜 몰랐어요. 헬멧을 왜 안 쓰고 다니는 거예요? 헬멧이 일단 보니까 다들 안 쓰고 다녀서 그냥 눈치껏들 아. 다 같이 안 쓰는 거 같아요. 맞아, 다 안 쓰고 다니더라고요. 안 쓰시면 선생님들께서 위험하신 거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좀 안 해보셨어요? 킥보드 탈 때 위험하다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잡혀도 벌금을 부는 건지 아예 몰랐어요. 지금. 아직은 뭐 법이 바뀌기 전이다? 내부를 검색하면 바꾸더라고요. 계도 기간이 사실 괜찮은 게 아닌데 아직까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법이 단속당할까봐 지키는 겁니까? 안전하려고 지키는 거죠. 맞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기분 좀 사장님?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헬멧도 안 쓰시고요. 그 횡단보도 주행하셔가지고요. 네. 그 잘못된 거 보고 자시고만 당신은 그럴 권리 없어요. 아이고, 발음 이상한데? 네. 발음 이상한데? 이렇게 하다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치건 내가 다치는 거지 뭐 당신이 다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치여서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 안 보잖아요. 어차피. 아니 이렇게 타시다가 다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음주하신 것 같은데. 음주고 보고만 당신은 그럴 권한 없어요. 다치실 것 같은데 음주하셔서. 아유, 위험한. 이렇게 타지지도 못하는데? 아이고야. 그걸 당신이 사과할 거 아니에요? 전동 킥보드 위법행위 정말 심각하네요. 이거 아찔해요. 예. 자, 여기가 이제 가장 번화가죠. 야, 보시다시피 10시가 넘어가니까 이쪽 그 번화가도 이 앞에도 누가 이용한 흔적이 있네요. 우리가 또 늦었네요. 여기 보시죠, 여기. 예. 매일 늦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예. 여기 또 한 대가 있었네. 네, 저렇게 아무데나 방치된 킥보드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야? 바로 그때 네. 2인 탑승. 끊임없이 이 교통법규를 어기는 시민들이 나타납니다. 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10시에 한꺼번에 영업이 끝나잖아요. 그쵸. 대중교통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전동 킥보드로도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야외에서 술자리를 가지신 분들도 많던데 짧은 거리 이동할 땐 술 마신 채로 탈 수도 있겠네요. 신장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교통법규를 어긴 시민 발견. 이번에도 역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인도로 주행했습니다. 도로교통법 50조 4 안전장구 미착용 고차도 부분도로에서 인도통 두 가지 위반하셨고요. 오늘 약주하셨어요? 아니, 음주운전 하면 안 되는 거 몰랐나 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네? 이러는데? 예. 소화범위 주시고요. 얼마나 드셨죠? 저희 경찰관이 지원해갖고 같이 음주 측정까지 하고 가셔야 돼요. 0.3km 정도 조금만 뭐 1m만 운전하셔도 그거는 음주운전이니까요. 그거는 뭐 아까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맞죠. 이게 그 운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신데 네. 다시 한번 음주 측정을 실시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물로. 자, 보세요. 됐습니다. 수치가 수치 얼마 나왔어요? 궁금하네. 뭐예요 저게? 0.119? 도장하셨다며? 면허 취소 수치 나오셨어요? 와, 저 수치로 이제 킥보드를 타셔도 운전면허 취소됩니다. 취소가 되는 거죠? 진짜? 네. 같은 같아요. 네. 같이 되는 차랑 거네, 똑같다고 그죠? 생각하시면 되는 그죠? 0.119. 면허 취소 수치 나오셨어요? 저도 술을 먹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면허 정지까지 나오는 제 출근길까지 다 망가졌네. 이 전동 킥보드가요 단순해 보이지만 오토바이랑 똑같아요. 선생님은 오토바이를 술 드시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 지금 도로교통법상에는. 인정을 못 하겠거든요. 아니 전동 킥보드 법도 하나도 모르고 뭐 이렇게 술도 맛소주 그런 걸로 3잔 먹고 여기 앞에서 동심에서 그냥 버스 타려고 한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네요.
안에 진짜 어두워 잘 보이긴 않는데 얼마나 더 위험해요 저게. 속도도 빠르다. 헬멧 쓴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게 지금 시간이 문제라 음주의 관여성이 있기 때문에 나 오늘 박명수 씨 화 많이 낼 것 같은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건전한 음주는 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괜찮습니다. 음주운전이 절대로 안 될 뿐입니다. 자, 또 발견한 건가요? 뭐야.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저희가 전동 킥보드 타기 직전에 시민을 발견했습니다. 네. 네, 아직 타시죠. 부디 박명숙 씨가 호통칠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뛸 일은 계속 생기네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약간 느낌이 세하죠? 네,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네. 지금 뭔가 좀 잘못된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뭔지 몰라? 전혀 몰라요. 헬멧을 쓰셔야 돼요. 면허증은 있고. 예. 혹시나 몰라서 약 좀. 있으실까요? 술 드신 걸 술은 안 드셨어요? 예. 예. 술은 안 드셨다고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음주 측정을 해보는데요. 음주 감지기에는 빨간불이 떴습니다. 맞았네. 좀 거짓말한 거잖아. 그렇죠. 마신 거죠. 사실 뭐 좀 가까이 갔을 때부터 술 냄새가 나긴 났죠? 했었어요. 나죠? 네. 네. 저거 봐. 저 놓치고 이러잖아요. 밤에는 또 어두워서 이 타고 가시다 보면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도 안 되시는 상황이에요. 예. 또 그러다 보면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하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해! 얘기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타봤어요. 안녕하세요. 예.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박명수 씨의 뜨거운 호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실제로 저 술을 좀 드시고.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예. 뭐 형사처벌까지 가시는 분은 없었지만은 네. 이 밤에는 아무래도 한잔 하시고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예상처럼 그렇습니다. 없진 않았습니다. 야, 낮보다 밤이 훨씬 더 무섭네요. 그러게요. 네, 실제로 뭐 많은 분들이 10시 이후에는 네. 음주를 하고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에는 이게 예능 같았는데 밤으로 갈수록 시사 프로그램이 약간 정정돼서 무서워져. 너무 무서웠어요, 저도.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그 전동 킥보드가 두 발로 가는 것이고 네. 거기다 이게 술을 음주가 들어가면 이게 운동 기능이 완전히 떨어져요.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가다가 남들 뭐 이렇게 사고를 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가 만약에 딴 데 부딪혀도 많이 아픕니다. 네. 호통의 명수 계속해서 적발만 하면 저희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잘 이용하시는 분, 안전하게 이용하시는 시민은 없는지 지금부터 찾아봅니다. 네, 이제 선배님 호통은 한참 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헬멧을 잘 쓰고 좀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다니는 분들이 좀 찾아가지고 저희가 칭찬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저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꽤 있긴 한데 네. 정말 좀 착하게 어려워요. 타시는 분이 없어서 네. 정말 착한 분들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시죠. 예. 그치, 헬멧 쓰고 횡단보도 할 때도 그냥 걸어가고 걷고, 뭐 이런 분들. 힘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서 찾아보기로 했어요. 나는 오늘 하루 그냥 찾는다에 저기 왼쪽에 검정옷 우리 아바타 PD. 네네네, 맞아요. 오랜만이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착한 운전자를 찾는데 어디로 가면 좀 좋을까요? 예. 저쪽 상업적 상업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저 킥보드로 요즘은 또 배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또 이렇게 저 안전 모를 착용하고 또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데서 타면 안 되거든요. 네, 킥보드. 인도에서는 또 못하게. 근데 여기 있네. 또 여기 또. 이거 또 타고 올라오셨네. 네, 길거리에는 많은데 타고 다니시는 분이 별로 안 있네요. 계시네요. 네. 과연 제대로 법 지키면 진짜 타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진짜 많이 돌아다녔어요. 화면은 저렇게 짧게 나오지만 근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계도 기간이라 아마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때 저분 김도나 아나운서의 손가락질. 저 뛰겠습니다.
와. 드디어 발견하신 건가? 빨리 발견했는데요, 생각보다? 야, 근데 왜 이리 빨리 가? 뭐야, 어? 헬멧이 없잖아. 헬멧이 없는데? 착각을 한 거였어요. 멀리서 봐가지고. 헬멧인 줄 아이고. 괜히 아마타 피디님만 우리 힘들게 김정은 뛰시고. 아나운서 구두신도 엄청 뛰는데. 저렇게 뛸 줄 모르고 제가 멋을 부리고. 그런 팀은 결국 못 찾았습니다. 지쳤네. 자, 명수팀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룡 킥보드는 아무래도 착용률이 많이 예. 저조합니다. 막 차츰차츰 좀 좋아지겠죠. 네, 예. 아마도 저도 이제 간단한 경고 표시를 하면서 저쪽에 찾았다. 기다리는 안전한 시민이 나타난 걸까요? 나타났나 봐. 출발! 저기! 킥보드! 오! 일단 헬멧 착용했어요. 네네. 킥보드! 잠깐만. 예. 노란선 지킨다.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 좀 인터뷰 가능합니까? 저희가 착한 킥보드 운전자를 찾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안전문 어디서 놓으셨습니까? 집에서 가방에. 와, 저희가 찾았습니다. 예, 선생님 교수님. 그럼 처음부터 킥보드를 타시려고 집에서 나오신 거예요? 헬멧까지 챙기시고? 아들하고 자전거. 야, 오늘 주말이어가지고 또. 우리 아드님은 저 미성년자니까 자전거를 타고 아빠는 이제 경기로 가는 킥보드를 타시는데 안전모 정확히 하시고 면허증 있으시겠지 당연히. 네, 면허증. 야,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다. 예, 인도도 주행 안 하셨고, 예. 헬멧도 쓰셨고요, 혼자 타셨고. 예. 정말 100%. 예, 정말 다. 착한 운전자십니다. 예. 찾았어. 완벽하게 지키신 거죠. 완벽하다. 한 달 전에는 그 큰 딸을 태웠었는데요. 예. 5월 달인가 법 바뀌면서 이제 면허증이 있어야지 탈 수 그렇죠. 이제 우리 선생님 면허증 당연히 있으시겠고. 헬멧 있어야 돼. 헬멧 있고. 같이 타면 안 되고. 같이 타면 큰일 납니다. 예. 완벽하게 알고 계시네. 아빠가 교육을 잘 시킨 아들을. 그죠? 지금 인도도 지금 안 올라오셨어요. 그냥 차도로만 가셨고, 예, 우측 가장자리로 가셨고, 정말 모범적이고, 예. 고마워. 이름이 뭐야? 상우? 상우 공부도 잘하지?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범적인 아빠를 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 김근 씨에게는 이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완벽하게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를 알고 계셨어요. 호통의 명수에서. 그래서 시원하게 선물 쏴드렸습니다. 아버님 좋아하시는데요? 뭐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한번 열어보세요. 진짜로 10,000원짜리 들을 수 있어요. 나도 처음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와, 타짜. 이거 보더니. 어디 봐. 어디 봐봐. 뭐 많이 넣었어? 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재난탈출 잘 보고 있어요. 정말 봤니? 네, 어제 봤어요. 야, 너 진짜 착하다. 그거 보면서 많이 좀 경각심을 좀 가져. 그래, 고마워. 야, 진짜. 고맙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 응해주신 우리 김상우 부장 감사합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 아니, 아버님이 이제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시고 한방 웃음을 지으셨어요. 아니, 왜 아니겠어요? 나 같아도 그렇겠다. 그럼 갑자기 그냥 본인은 그냥 그대로 하고 갔는데 네. 선물을 주니까 뭐 당연한 거지만 저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좀 안심이 됩니다. 네. 호통을 쳐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는 호통의 명수. 다음은 어디로 떠날지 기대해 주세요. 재난 탈출 생존왕.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안전사고로부터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최용재의 알아야 산다. 자, 여기서 자녀 있으신 분. 저도 있죠. 있어요. 자녀 있고. 있고. 우리는 저도 없는데 우리는 소중한 자녀이기도 하고. 그럼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예? 다 보셔야 될 주제거든요. 뭐죠?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분도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어른, 모든 사람에 대한 심리를 아픈 것도 치료를 하지만 예방도 해드리는 김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주제가 아이들과 관련된 아이들? 거라고 했죠. 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평범한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혼자 등교하는 한 남자아이. 누군가 아이를 좀 쫓아가는 것 같은데요? 뭐야, 무서워요. 저런 거 엄청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참 귀엽게 생겼다.
너무 이뻐서 삼촌이 떡볶이 사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같이 갈까? 아무 의심 없이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따라간 아이. 그러나 이 남성은 납치범. 여러분의 아이는 지금 안전한가요? 오래전부터 발생해온 아동 유인 범죄. 갈수록 그 수법은 더 치밀해지고 더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9살 여자아이가 어제 오후 4시에 납치됐다가 18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아이를 노린 범죄는 정말 끔찍하고 너무 무섭죠. 8살 여자 어린이를 유괴해 무참하게 살해한 이른바 인천초등생 살해 사건. 우리 동네, 우리 아이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동 유인 범죄. 미수에 그쳤거나 떠도는 괴담이라 해도 부모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안 갈래요. 가자. 안 갈래요. 삼촌 떡볶이 사준다니까. 가자. 안 갈래. 싫어요. 가자. 안 갈래요. 역시 생존왕이 지켜보고 있었네. 우리 전 국민의 경호원. 가자. 야, 진짜 딱 걸렸다. 오늘도 멋있게 등장하는 생존왕. 우리를 못 참는 두 딸의 아빠. 차용재가 떴다. 역시. 오늘 주제는 어린이 유괴입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35초의 의미를 아십니까? 15초? 15초요? 그냥 시간이겠죠. 35초. 낯선 사람이 어린아이를 유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35초 만에 사람을 따라간다고요? 35초? 이렇게 힘드시죠? 네. 자, 부모의 동의를 얻어 저희가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는 35초 만에 모르는 사람을 따라갈까요? 에이, 자, 실험 참가자는 7세 이수정 양입니다. 자, 할머니와 함께 평소 자주 가던 시장의 한 분식점을 찾았습니다. 사과 먹는다 그랬지? 사과 볼게. 거기 앉았어? 자, 저희와 약속한 대로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금 설정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 수정이는 모르고. 예. 자, 혼자 남겨진 수정에게 한 남성이 접근하는데요. 아, 수정이를 이렇게 유인하러 온 거죠? 예. 할머니랑 같이 왔던데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 사과 사러? 삼촌 기억한다? 저번에 할머니랑 같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 오시면 삼촌도 같이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갈 거야. 몇 살이지? 7살. 유치원은 안 갔어? 오늘 쉬는 날이야? 아니 오늘 안 갔어? 삼촌이랑 할머니한테 가볼까? 안 돼, 수정아. 안 돼! 지금 그게 끄덕인 거죠? 따라가는 가는 건가요? 일어났어. 와. 뭐야? 처음 본 남성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저 가는 거 봐. 심지어 손까지 막 잡고 가잖아, 저거. 뭐예요? 뭐야? 이럴 수가 있어요? 상당히 정상적인 아이의 행동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은 항상 나를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회 약자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성인에 비해서 삶의 경험이 되게 작기 때문에 즉흥적인 행동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한다든지 이 사람을 따라갔었을 때 나쁜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실험 보면서 네.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아이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되는 전형적인 수법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네네. 전형적인 유괴 수법 그중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모가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너 얼마 전에 물놀이도 갔다 왔더라? 이거 전자레인지 같은 거야? 아 진짜? 엄마야, 삼촌이 다리 아파서 그런데 가방 좀. 요즘 아이들 엄청 똑똑한데 결국 저런 수법에 우리 아이들 넘어간다고요? 자, 가장 먼저 신종 유형인 SNS 지인 사칭형. 자, 여태양 군이 사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평상시에도 태양이는 혼자 놀이터에 와서 잘 논다고 합니다. 저 나이 때 아이들한테는 가장 익숙한 장소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어서 오세요, 어머님. 태양이한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볼 건데 네. 태양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생각에는?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유교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안 따라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연히 안 네. 따라갈 것 같아요. 같이 그러면 한번 우리 태양이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시죠. 너 태양이 아니야? 네. 너 아줌마 몰라? 태양아 어디가? 태양이 그거 너 네이트 더 그레이트 책 좋아하지? 네. 태양아, 이모가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너 얼마 전에 물놀이도 갔다 왔더라? 재밌었어? 그 태양이 수영도 잘해? 나 태양이 보면 지금 어떤 거 같으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너무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태양 우리 엄마한테 저쪽으로 가보자. 가는 건가? 손 잡았어요. 어디가? 안 돼, 태양아. 손 잡았어요? 어디가? 태양이 안 돼. 갔어요. 진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자,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무려 500m나 떨어진 곳까지 간 태양이. 제 생각에 똘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겠지 했는데 네네. 자, 엄마 예상이 빗나갔네요. 네. 태양이는 단 한 번의 의심 없이 제작진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진짜? 차량을 이제 타네요. 차 탄다고? 보시죠. 에이. 에이, 차는 안 타겠지, 네. 설마. 탔어요. 야야야야. 너무 자연스럽게 태양아. 차에 오르는데요? 와. 탔어. 어머! 아이고, 엄마는 얼마나 놀랐을까. 내 가슴이 지금 이렇게 철렁하는데. 태양이 근데 여기 왜 놀이터 안 있고 여기 차 타고 있어? 엄마가 만나서 그래? 여기 이모는 누구야? 엄마 친구. 왜 엄마 친구라고 생각했어? 이모가 엄마 친구라고 말했어. 아, 그랬구나. 아이고. 아이는 아직 순수합니다. 엄마 친구란 말에 진짜 철저까지 믿었네. 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그런데 혹시 태양이에 대해서 정보를 어떻게 아신 거예요? 인땡그램에서 네.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태양의 사진도 쭉 나와 있고 아, 그리고 네, 태양이가 맞아요. 뭐 네이트 더 그레이트 책을 아, 좋아한다 네네네. 그거 나와 있고 뭐 물놀이도 갔다 온 것도 나와 있고 네. 이제 그런 게 다 보이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는 더 네.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로도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유괴로까지 좀 나쁘게 인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지금 무겁고 예, 저 때문에 태양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요즘 너무 흔해요. 저런 사진 올리는 거. 자랑하기도 하고 또 성장 과정을 지켜준다고. 네. 저도 SNS를 하는데 며칠 전에도 뭐 애들이랑 어디 갔다 이런 거 올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심코 올린 게시물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니 이거 진짜 충격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영상을 보시고 상당히 많이 놀라셨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SNS 상에 이제 그 아이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행동들을 이제 쉐어런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무심코 저희들이 올리는 사진들이고 아이의 정보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이야기하는 유괴라든지 납치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주는 거네요. 예. 여러 연구를 통해 발표한 건데요. SNS가 점점 활발해지면서 앞으로 아동유인, 납치뿐만 아니고 신분 사기 사건의 3분의 2가량이 쉐어링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저 그러면은 어떻게 SNS를 하지 말까요? 지금 계정, 내릴까요? 계정 없애야 되나? 너 빨리 사진 내려. 빨리 사진들 빨리 내려. 사실 이제 추억에 대한 하나의 저장 이미지로 많이 올리시는데 네. 사실 추억에 대한 저장 이미지는 사실 비공개로 옮겨주시는 게 상당히 비공개. 좋으시고요. 그리고 사실 비공개. 친구들이나 지인들만 보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며 접근해 봅니다. 실험 참가자는 김다솜 양 7살이고요. 다솜이가 일주일에 2-3번씩은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워도 신경 쓰지 않고 놀기 바쁩니다.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세요? 일단 약간 경계는 할 것 같은데 안 따라갔거든요. 엄마의 바람대로 제발 안 따라가야 될 텐데요. 안녕. 뭐하고 놀고 있어? 다솜아 부탁한다. 지금 근데 조금 경계하는 살짝 경계하네요. 얼음. 이런 적이 없었어. 얼음이에요, 얼음. 아, 이제 진짜 실험이 시작됩니다. 여기 이거 전자레인지 같은 거야? 아 진짜?
여기 이렇게 있는 나오는 거야? 몇 살이야? 7살? 이름이 뭐야? 김다솜. 동생은? 5살. 아, 동생 5살이야? 근데 묻는 말에 꼬박꼬박 답변도 잘하고. 똑똑한 친구야. 예. 착하긴 착하니까. 한데. 네. 같이 놀아주면 일단 좋아하거든요. 이모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겠다. 다솜아, 이모랑 같이 화장실 같이 갈래? 과연 다솜이 반응은 어떨까요? 부탁한다. 같이 갈래? 고개를 끄덕였어. 결국 다솜이도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따라 나가네요. 손을 잡았네요. 나온다. 나왔어요. 저렇게 손잡고 가는 거 보면 진짜 뭐냐라고 생각하니, 누가 유괴한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유괴를 당할 때 무력으로 이렇게 납치를 하는 게 아니고 유혹을 해서 유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은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저거 지금 엘리베이터까지 좀 탄 거죠? 네, 엘리베이터까지 탔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정심을 유발해 7세 박지율 군을 유인해 볼 겁니다. 지율이는 목발을 짚고 도움을 요청하는 남자를 도와줄까요? 남자분은 안 도와줄 것 같은데요. 혼자 놀고 있는 지율이한테 접근을 하고 있네요. 서서히 다가갑니다. 엄마야, 삼촌이 다리 아파서 그런데 저 가방 좀 들여다 줄 수 있을까? 도와줄 것 같죠? 눈빛이. 네. 저렇게 대놓고 아픈 척 하는데 왜 안 도와주죠? 보기에도 저 목발람 좀 짜릿 보이긴 하네요. 그렇게. 다리 아파서 그런데 저 가방 좀 들여다 줄 수 있을까? 바로 도와준다. 삼촌 여기 안 돼. 지율아, 안 돼. 여기까지만 갖다 주라. 따라가면 안 돼. 아이고 착해. 가지마. 주차장에 차 있거든. 거기까지만. 이름이 뭐야? 지율이. 아이고 고마워. 이 안에다가 좀 넣어주라. 저 안쪽에다가. 안쪽에다가. 실제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따라갔다는 거에 기분이 묘하면서 철컹거리고. 아이고. 저 눈물의 의미를 사실 부모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엄마가 여기서 지율이한테 뭐라고 했어? 가만히 있으라고. 나 엄마가 금방 다녀올게라고 했잖아. 아파서. 손이. 아니, 발이 아파서. 응, 도와줬어. 도와줬어. 응. 그래서 어디까지 도와줬어? 차 트렁크에다가. 차 트렁크에다가 짐을 실어줬어? 내가 착한 일 해보고 싶었는데. 착한 일이야? 착한 일이죠. 그럼 애들한테 뭐 착한 일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보고 싶었어. 사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눈에 뻔히 보이는 수법인데도 우리 아이들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너무 멘붕인 게 결론적으로는 4명의 아이 모두가 낯선 사람을 다 따라간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쉽게. 저는 그 마지막에 지율이가 네. 나 아픈 사람 도와주고 싶었다고 착한 일 한 거냐고 묻는데 뭔가 마음이 좀 아프고 저도 약간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착한 아이를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아이들 역시 착한 아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낯선 사람이 만약에 생긴다면 요청을 받게 된다면 아이들은 100%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착한 아이가 돼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 7살 아이들은 워낙 어려서 교육 효과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정도 이제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교육을 좀 잘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안 따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의사가 정확히 초등학생 되면 상황 판단이 되니까. 과연 그럴까요? 이름 임재희, 나이는 9살이고요. 현재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제이 아니야? 안녕. 저 제이 맞아요. 제이 맞지? 네. 엄마는? 엄마요? 장보러 갔대요. 가신 지 오래되셨어? 네, 방금 전에 왔는데. 그래? 자,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연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나가보는. 제이야, 엄마가 저쪽으로 같이 오래. 뭔 소리예요? 이거 같은데.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안 갈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어려서부터 얘기를 해줬던 부분이라 네. 아, 계속해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알려는 줬는데. 제이야, 엄마가 저쪽으로 같이 오래. 같이 가자. 가네?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알렸는데. 와, 차까지 초등학생인데 따라- 모르는 사람 저렇게 쉽게 따라간다고요? 차를 탔어요. 누군 줄 알고. 그러니까. 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역시 초등학생인 주예은 양과 실험을 진행해 자, 봤습니다. 한 살 더 많아요. 똘똘해 보여요, 초등학생입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나 혼자 뭐 누가 이렇게 얘네 데려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죠. 항상 조심시켜요. 나갈 때 누가 말 시켜도 뭐 애가 좋아하는 간식 준다고 네. 그럴 때 쫓아가지 말라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꾸준히 교육을 받아온 예은이. 설마 낯선 사람을 따라갈까요? 삼촌 기억 안 나? 저번에 엄마랑 예전에 한번 만난 적 있는데 오늘 엄마가 잠깐 여기 만나서 뭐 사진 찍어달라 주기로 했거든. 엄마가 거기서 하고 이제 막 계산하고 있대. 계산하고 나온다는데 여기 차 있는 데로 온대. 상선 차 있는 데로. 상선 차 있는 데로 같이 갔다고. 약간 경계하는 눈빛이야. 힘세를 좀 차린 것 같아요. 쫓아오는 거야? 잠깐, 내려왔어요, 어머니. 내려왔어요. 따라가요, 어머니.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렇게 어설프게 하는데도? 저 진짜 어설프. 따라가죠. 나 엄청 어설프게 했는데? 타면 안 되지. 이게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탄다고요? 예은이 10살이잖아. 네.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둘째랑 동갑이에요. 또 짜고 친 거 진짜 아니지? 전혀 아닙니다. 영상 이거를 한번 보면서 한번. 실험 촬영 전에 제작진이 가정에서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지우라, 낯선 사람 따라가도 돼? 아니. 놀이터에서 노는데 낯선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왜요? 어머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낯선 사람이라고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낯선 사람, 이게 틀린 건가요? 아이들은 낯선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른과 아이가 생각하는 낯선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특별한 실험을 통해 알아볼게요. 자, 우리는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낯선 사람은 아이들 눈에 어떤 사람일지, 어떤 형태일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낯선 사람을 한번 그려볼게요. 하루에도 수없이 모르는 사람들이랑 마주치는데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은 누구지 또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시죠. 초등학생부터 아직 학교에 가기 전인 7살 아이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낯선 사람을 열심히 그리는 중입니다. 자, 그린 거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앞에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다 달라요. 자, 우리 아이들이 그린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 명씩 왜 이렇게 그렸는지 한번 얘기를 해줄까요, 우리? 현장에서 애기들 납치한 거예요. 무섭긴 무섭지만 조금 예쁜 것 같고 범인이 아닌 것 같아. 범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범인이. 아이들 시선에서 그린 그 낯선 사람의 모습이 좀 평범하진 않네요. 그죠? 아이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낯선 사람에 대한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동화책이라든지 만화책에서 나쁜 사람, 착한 사람에 대한 확실한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접한 인상만 가지고 나쁜 사람이다 판단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선생님을 제외한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시면 낯선 사람들을 쫓아가는 일은 적어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 착한
특별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낯선 사람을 또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면 아까처럼 그 다리가 다친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다리가 때는- 다친 사람이 낯선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없다고 이렇게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 이 도움을 요청한다면은 우리 아이한테 어른이 도와줄 일은 없으니까 직접 도와주지 말고 옆에 있는 다른 어른을 찾아.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뭐 도와달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내가 것 같아요. 애라면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아저씨한테 도와달라고 네. 하세요. 이렇게. 예. 알아야 산다.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예.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2편으로 여러분께 공개할 텐데요. 생존왕이 이 녹화 전에 귀띔을 해줬는데 다음 주는 더 유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그렇다네요. 다음 주에도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재난 탈출 생존왕! 다들 운전면허 가지고 계시죠? 저는 예. 운전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하면 그 버스 운전면허 좀 갖고 있겠어요. 일종 대형. 일종 대형. 일종 대형 갖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운전을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게 방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 그냥. 이러면 안 되지만 뭐 안전벨트 잠깐 뭐 짧은 거리는 아유, 요만큼 괜찮겠지. 가는데 뭐. 예. 그리고 이제 주차 브레이크 네. 제대로 이제 안 하지 안 않고 하고 내리고. 잠깐 뭐 내린다든지. 네네. 오늘 사연을 보시면요. 그동안 괜찮겠거니 했던 그 일들 그러다 큰일 난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잠시 차를 멈출 때 혹은 주차를 할 때 기어 변속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네네. 주차는 P, 중립은 N, 드라이브는 D. 이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일을 놓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사고가 터지기도 합니다. 후진을 하는 게 아니라 차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기도의 한 은행 주차장에서 황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 그런데 변속 기어를 중립으로 한 채 주차 브레이크를 하지 않고 차에서 내린 겁니다. 아이고, 밀린다. 슬금슬금 뒤로 밀리는 차를 보고 황급히 달려온 차주. 다시 차에 타려고 했지만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우, 이거 어떡해. 놀란 나머지 힘을 써서 차를 세워보려 하지만 가슴이 무겁다. 안 돼요. 위험해요. 사람 힘으로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순식간에 10m나 밀려난 차주. 안간 힘을 쓰면서 버텨보려 하지만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대로면 차에 깔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깔리신 거. 바로 그때 건물에서 나온 누군가가 이 상황을 보고 전속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 사이로 뛰어들어가 운전자를 밀쳐낸 남자. 잠깐만. 자기는 어떻게 된 거야? 차에 깔리기 직전인 차주를 구하러 순식간에 나타난 우리의 히어로. 그날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수소문을 해봤는데요. 병원 아니에요? 다쳤나 보다. 안녕하세요. 28살 권현우입니다. 오늘의 히어로 권현우 씨를 만났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직거래 장터가 1층에서 열리거든요. 직거래 장터의 업무 때문에 내려갔다가 여성분 한 분이 뒤에서 차를 막고 계시더라고요. 하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차를 막고 그분을 이렇게 옆으로 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목격하고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니까 차 사이에 있더라고요. 은행 직원인 권현우 씨. 차주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대로 넘어지면서 차 바퀴의 오른쪽 손목이 깔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차와 차 사이에 몸이 끼면서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기까지 했습니다. CCTV 화면에서도 권현우 씨가 손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포착됐죠.
권현우 씨가 아니었다면 더 큰 인명 피해가 벌어지긴 했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움직이는 차량을 사람이 막거나 미는 행동은 차량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차에 깔린 환자도 본 적이 있고요. 보통 내부 출혈이 심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심정지상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권현우 씨가 밀쳐낸 덕분에 차주는 가벼운 찰과상에 그쳤지만 안타깝게도 권현우 씨 본인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다쳤을 때는 심하게 다쳤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냥 부러졌나 보다 하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손목에만 무려 32바늘을 꿰매고 전체 7주 진단을 받은 권현우 씨. 손목 부분에 굉장히 심한 골절이 됐어요. 0부터 10까지 레벨을 봤을 때 거의 한 10 정도 레벨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제 휴유증도 많이 남고 좀 치료적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손이 계속 저리거든요. 이게 신경 손상 때문에 저린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계속 저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를 잘 못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오른손으로 이제 컵을 든다든지 이런 일상생활도 불편할 수도 있고 바퀴에 깔린 손목에 평생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약간 튀어나온 뼈, 이 부분이 이제 완전하게 쉽게 얘기하면 박살이 난 거죠. 예전 상태로 복구가 되긴 힘들기 때문에 손을 어쨌든 그 원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죠. 당연했던 것들이 불편해지고 생각보다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들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권현우 씨. 때때로 너무 화가 날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권현우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아마 근데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누군가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다는 거는 그럴 분들은 세상에 그렇게 많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망설임 없는 용기를 보여준 권현우 씨. 당신이 히어로입니다. 박수 쳐야 돼.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안 좋죠. 차는 이제 움직이는 순간 이제 흉기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사건이네요. 아무쪼록 좀 재활 치료가 잘 돼서 장애가 남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고 이후에 아까 뒤로 밀렸던 차주께서 권현우 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사고 왜 일어났는지 보셨죠? 주차할 때 잠깐이라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어는 확실하게 옮겨 놓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재난 탈출 생존 왕!